그 키트도 있으시면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만약을 대비해 늘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다는 보호자의 안전 키트. 빠진 것들은 없는지 설쌤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한 요 정도밖에 안 갖고 다녀요. 네네네. 그냥 소독약이랑 붕대랑. 오케이. 한번 볼게요. 오케이. 소독약. 이거는 딱 색깔로 보니까 헥시딘. 네. 네, 헥시딘이나 포비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맞아요.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한 클리퍼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안쪽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털이 이제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응급처치를 할 때도 그쪽 털을 깎아만 줘도 훨씬 좋거든요. 네, 이거 꼭 있어야죠. 우리 코반. 네, 코반. 네, 이게 이 압박도 할 수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치. 가장 기본적인 항생제 연고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새나개에서 준비한 안전 키트를 꺼내봅니다. 설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보면 우선 장갑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우리 손도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상처에 이 오염된 손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라텍스 장갑 같은 것들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인공 눈물 같은 거, 눈 세정제. 왜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애들이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 이 인공 눈물 같은 거 강아지 같이 써도 되거든요. 강아지 써도 되는지 몰랐어요.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 응급키트로 가지고 다니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찐드기 때문에. 찐드기 산행하면서 보였을 때 딱 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걸 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부에 박혀 있을 때요? 이게 바로 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잡아 떼게 돼요. 떼야 돼요. 바로. 네, 떼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했죠. 뗐을 때 이빨만 붙어 있게 되면 네, 그 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떼야 된다. 아니에요. 보이는 순간 떼야 돼요. 48시간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진드기 안에 있던 바베시아나 이런 원충성 질병들이 몸으로 넘어가서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눈에 봤을 때 얘가 언제 붙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입까지 정확하게 떼기 위해서 이런 핀셋들이 필요한 거예요. 뽑을 때 몸통만 잡고 뽑으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은데 최대한 피부 밑에까지 윗부분을 잡아서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끔 이 피부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떼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찐득이 빼서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밖에 버려요. 밖에 버리면 안 되죠. 테이프. 테이프에 붙여. 테이프에 붙여놔야 돼요. 테이프에 붙여서 저는 아예 접어버려요. 안 그러면은 옆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걔가 다시 붙는 경우들이 생겨요. 찐득이가 항상 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중요한 건 끝이 뾰족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 뭉툭한 거. 진드기 제거용 핀셋은 이렇게 끝이 뭉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체온계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건 사람한테도 그렇고 강아지한테도 그렇고 얘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체온이잖아요. 강아지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직장 체온을 재는 이렇게 생긴 체온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정상 체온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37.5도에서 39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39.1도까지를 정상 체온으로 보는데 39.4가 넘으면 이거 진짜로 열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몇 개 조금 더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혹시 다쳐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깊게 베이거나 그래서 출혈이 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압박 거즈 같은 걸로 5분 동안 누르고 있으세요. 5분 뒤에 딱 뗐다. 출혈이 멈췄다.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딱 뗐는데도 출혈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 가야 돼요.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을 계획한다면 안전 키트 꼭 챙겨주세요. 아주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깐드 수영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바다 수영하면서 뭐 이렇게 좀 오해받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이제 소금물이니까 애들한테 안 좋지 않냐. 네,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긴 하지만 어쩌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개가 왜 바다에 들어가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왜 다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개를 싫어하니까 그냥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피부에 안 좋다? 아니, 사람은 그럼 왜 들어가지? 피부가 더 약하긴 해요. 네. 우리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바닷물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오해예요. 오히려 피부에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근데 뭐 리트리버나 이런 수영에 좀 특화된 견종들은 이 털이 약간 기름져요. 네. 그래서 약간의 방수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근데 깐두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이중모고 네. 바닷물 수영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물로 한 번 정도만 헹궈주면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녀석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세상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함께하는 세상 자체가 안정되고 재밌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런 풍경들을 되게 잘 즐기다가 잠 잘 때까지 이렇게 구경하고 그래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나면 나른해진 몸을 보호자에게 맡긴 채 행복한 밤을 보냈던 녀석들. 형아, 다리 안 아파? 마사지 해주시는구나. 마사지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마사지는 잠깐만.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있어봐. 기동. 기동. 옳지. 아이고. 아, 귀여워.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맞아요. 사실 마사지에 딱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과하게 운동하기 전에도 조금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도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더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불편함도 수그러드니까 한번 운동하기 전에 하는 마사지랑 운동 후에 하면 좋은 마사지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부드럽게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사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경찰법이라는 마사지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해벅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결대로 요 끝을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밑으로 이 결대로 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하기 전에는 이 경찰법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운동 후에 하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많이 이제 좀 뭉쳐 있겠죠. 아까는 이렇게 손 끝으로 조금 이 결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이 손 밑에 쪽 부분으로 약간 압력을 더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사람 근육 풀어줄 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그리고 애들이 또 여기에 무리가 많이 가요, 사실. 애들이 막
우리 사람은 쇄골과 팔뼈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쇄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의 이 견갑골 이 부분이 근육에 그냥 붙어 있는 형태라서 많이 뛰거나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될 때 여기도 좀 이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쪽 주변 근육들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해요, 기동님. 너무 이쁘다. 애정이 듬뿍 담긴 마사지를 받으며 신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던 녀석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애들 열심히 놀고 푹 자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걸 보려고 제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네, 진짜 행복하고 뿌듯해요. 제가 요즘 사자성어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피계 행계라고.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네. 보호자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할 게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잘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백패킹에 대해서는 제가 배워야 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그 안에 우리 반려견들과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그런 지역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콜백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렀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콜백 교육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도 등산 갈 때 이 초콜릿 바 같은 거 가지고 다니듯이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그런 단백질 바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면 훨씬 더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백패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보호자는 또 다른 풍경을 찾아 백패킹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처럼 아이들 계속 건강하고 애기들 이제 더 좋아하는 거를 찾아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새나개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약간 죽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로 첫 앞이라 동물들이 진짜 많이 치워 죽어요.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